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커입니다. 자, 오늘 AS 및 그리고 케이스 재조립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용하던 메인보드는 이 제품이 아니고요, 다른 제품이었는데 사용하면서 화면이 안 뜨기도 하고 이지디버그 CPU LED 점등도 되고 있고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케이스 교체, 그다음 시스템 펜 교체, 순행 교체 전부 다 재조립 요청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객분이 말씀하셨던 증상들은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메인보드 불량이었어요. CPU는 라이젠 3700X고요. 그래서 보드를 준비했습니다. 기가바이트 B550M 어로스 엘리트 이 보드에 3700X 그리고 1테라 500기가 메모리, 파워는 시소닉 750 콜드 세미 모듈러 파워, 그리고 최근에 구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3060 Ti 이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다크프레시 DS900 저 케이스에 재조립을 할 거예요. 고객분이 같이 준비해 주신 거거든요. 아예 AS를 받을 때 케이스도 바꾸고 순행도 바꾸고 뭐 펜도 달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오신 거예요. 가져오신 게 X73, 아무래도 중고 순행 쿨러 같아요. 크라켄 X73. 그리고 이 시스템 펜인데 이 펜을 미리 사다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달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5V RGB 헤더가 보이네요. 최대한 이 케이스에 달 수 있는 만큼 하단까지 전부 다 달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순행도 마찬가지로 기본 펜 떼고 이 RGB 펜으로 다 바꿔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이렇게 준비해 오셨고, 거기에 이제 컨트롤러 얘를 좀 물려달라고 하셨고, 기존 제품은 X570 게이밍 플러스 저 보드가 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S900, 저 DS900 케이스는 사실 제가 좀 보려고 했던 케이스예요. 이번에 고객분이 가져오셔서 저 또한 좀 보고 싶었던 케이스인데 이번에 보게 됐네요. 그리고 1테라짜리에다가 방열판을 달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방열판도 떼야 됩니다. 이제 얘가 이제 서브가 되고요, 1테라 얘가 메인이 될 거예요. 싸제 방열판을 달아 쓰고 있을 때는 나중에 해체할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어떻게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데, 예전에 제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1년 넘게 사용하고 있던 제품 M.2를 교체를 할 때 써멀 패드가 압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뗄 때 잘못하면 M.2에 달려있는 소자가 써멀 패드 압착력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떨어뜨리고 싶어서 떨어지는 건 아닌데 가끔 이제 인식이 안 돼서 센터에 보내면 소자가 떨어졌다, 이건 파손이기 때문에 AS가 안 된다 해서 AS 거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물어드린 적이 있어요. 단지 요거 써멀 패드 방열판을 뗐다 라는 이유 때문에 고객분도 황당하긴 하겠지만 저희도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드린 적이 있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내를 해드려요. 만약에 써멀 패드 방열판 탈부착을 할 때 소자가 떨어질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질 수는 없다 라고 안내를 하고 작업을 합니다. 물론 제가 과실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죠. SK 하이닉스 P31 500기가가 아니었네요. 삼성 970 에버 플러스 500기가였네요. 맞는데? 박스는 SK 하이닉스 500인데 여기 안에 SSD가 들어있나? 없네요. 박스는 SK 하이닉스 500인데 실제 들어있는 모델은 삼성 970 에버 플러스 500기가네요. 이거는 희한하다. 이거는 고객분한테 안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존스보 M.2 방열판 설치 완료. 1테라를 이제 상단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순행 쿨러 같은 경우에도 라디에이터 사용을 할 거고, 시스템 팬은 안 씁니다. 이 시스템 팬은 알리 뭐 이런 데서 예전에 구매를 해 놓으셨나 보더라고요. 어디 보자, 어떻게 생겼나. 일반 시스템 팬이고요, LED 불빛이 들어오는 팬이고, PWM 전원 들어가고 5V RGB 헤더가 있네요. 다크프레시 DS900에 달려있는 시스템 팬 그리고 순행 팬 전부 다 이 펜으로 다 바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컨트롤러가 하나 있었죠. 그 컨트롤러로 다 연결을 해서 작동을 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순행 쿨러는 중고로 사오신 것 같은데 나사가 피스가 이렇게 많냐. 아마 기존에 이 순행 사용하셨던 분이 샌드위치 작업을 해서 쓰셨던 것 같기도 해요. 약간 긴 나사 그리고 기본 나사 이런 식으로 있네요. 빼고 요걸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행 쿨러는 준비 끝. 지금 보시는 케이스가 다크프레쉬 DS900이라는 케이스고요. 전면은 강화유리, 측량 강화유리, 그리고 볼 헤더핀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강화유리는 이렇게 열면 빠지고요. 기본적으로 측면이 리버스 펜으로 보여요. 리버스 펜 120mm 3개 있고요. 그 다음 후면 하나 있고, 하단에도 설치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하단 설치하려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하드디스크 베이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달고 지지대 떼서, 지지대 못 달겠네 그럼, 떼고 파워박스 위에 2개 이렇게 달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 케이스 제가 좀 주변 사장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키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순행쿨러 라디에이터하고 메인보드하고 간격이 좁습니다. 보시면 되게 좁죠. 이 순행 라디에이터가 메인보드 밑으로 좀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메인보드에 가려집니다. 순행쿨러가 이렇게 있지 않고 이 정도 이렇게 내려와요. 그거 좀 타이트하다. 상단이 공간도 좁죠. 그걸 참고로 해서 조립을 하셔야 돼요. 사실 조립하기 쉽진 않다. 이제 시스템 펜 전부 해체를 하겠습니다. 다크프레쉬 제품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전용 단자이기 때문에 일반 펜들하고는 연결할 수가 없어요. 자, 일단 기존 펜은 해체 완료. 이제부터 시스템 펜들 본격적으로 달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메인보드를 장착을 하고 보니까 공간이 좁죠. 여기다가 순행을 달고 CPU 보조전원 케이블 연결한다 그러면 엄청 힘들 거예요. 그래서 순행 달기 전에 배선 정리를 좀 하고 달아야 됩니다. 잘하면 G스킬 메모리가 높아서 순행하고 걸릴 수도 있겠는데요. 대봐야 되겠다. 지금 임시 순행 라디에이터를 잠깐 대봤는데요. 구멍을 맞추면 요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야, 메모리 못 빼요. 나중에 메모리를 탈부착하거나 그럴 일이 있으면 순행 라디 빼야 됩니다. 그 정도로 타이트하네요. 우와. 이제 하드디스크를 넣어볼까요? 하단에 먼지 필터를 좀 빼고요. 여기 나사 2개 있죠. 나사 2개를 풀고, 그러면 위에 얘가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다가 이제 하드디스크를 넣는 거예요. 자, 하드디스크를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넣고 다시 끼우고 조립을 하고, 사타는 저 후면 쪽에 꽂으면 되죠. 뭐 그리 크지도 않고 또 작지도 않은 미드 타입 케이스에 오밀조밀하게 이것저것 다 장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긴 한데, 상단이 좀 폭이 좁은 게 좀 아쉽네요. 자, 고객분 요청에 따라서 시스템 펜 전부 교체, 순행 라디에이터 펜 교체 작업, 그리고 재조립 작업 완료됐습니다. 한번 켜볼까요? 어떤 느낌이 날지. 자, 이러한 스타일로 RGB 퍼포먼스가 플레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동일 펜으로 다 바꾸니까 좀 통일성은 있어 보이죠? 측면하고 하단은 흡기로 돌려놨고요. 기본적인 펜 RPM은 그렇게 세진 않더라고요. 시스템 펜은 AR12 프로, 그리고 컨트롤러는 APC1 PWM 컨트롤러 6개 펜 장착 가능합니다. 시스템 펜 RPM은 598, 한 600 정도 회전하고 있습니다. 세게 도는 편은 아니에요. 좀 조용하게 돌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상단 순행에도 동일 펜으로 해놓으니까 확실히 깔끔한 맛, 통일성, 뭐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조립할 때 말씀드렸던 라디에이터하고 메인보드 간격이 좁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메인보드 밑으로 좀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메모리를 뺄 수가 없어요. 지금 메모리 딱 닫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빼려면 순행 라디에이터 나사 풀러서 빼야 돼요. 공간이 안 나와요. 이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뭐 순행도 좋은데 공랭 쿨러 달았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기 하단에 하드디스크 들어갔고, 이 아지고인가? 아지고? 맞나요? AIGO. 이 컨트롤러는 리모컨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모컨으로 뭐 온오프도 됩니다. 자, 꺼졌죠? 색상 변경도 가능하고요. 이게 무지개인가? 이게 현재 무지개고, 번개 표시, 펄스, 뭐 이런 식으로 변경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고객분이 이 시스템 펜 그리고 이 컨트롤러 이거를 사용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리모컨으로 온오프도 하고 싶으셨고, 예전에 다른 회사 제품에서도 리모컨 있는 모델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이 컨트롤러 연결을 할 때 이 LED 스위치에도 연결을 해놨거든요. 컨트롤러가 정상이라면 이 스위치로도 변할 거예요. 제가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볼까요? 안 눌러봤거든요. 아, 변하네. 그죠? 얘도 종류가 엄청 많구나. 이런 식으로 리모컨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케이스 내에 달려있는 LED 스위치, 얘는 예비 스위치예요. 이 케이스에는 스위치만 있지 별도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 별도 연결해서 사용하려면 사용해라, 추가로 달아놓은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써먹을 수가 있죠. 오늘은 화면이 안 뜨는 문제로 AS 입고되고, 그러면서 케이스 교체, 전체적인 시스템 팬 교체, 재조립 작업 요청하셔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다크프레시 DS900 케이스 잘 봤고요. 장점은 케이스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기본 팬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에 리버스 팬으로 되어 있다. 역방향 팬이죠. 리버스 팬으로 되어 있다. 단점은 상단이 가까워서 수냉 쿨러를 달게 되면 보드 밑으로 내려온다. 뭐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이번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사실 RGB 팬들 장착하려면 PWM에다가 ARGB 5V 선 다 연결을 해야 되고, 뒤에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선이 되게 많거든요. 이 팬들을 전부 다 이 컨트롤러에다가 물려야 되기 때문에 뒤에 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좀 깔끔한 맛은 안 나지만 사용하면서 보드 뒤편을 보진 않으니까 전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최대한 깔끔하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시스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